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인권지기 활짝과 성평등 교육공동체 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미투 운동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주제를 이야기 나눌 거고요. 사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두 번째, 일상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고조되기 위해서는 개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는 SNS에 나도 피해자다 라며 자신이 겪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입니다.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2018년 1월 서지영 검사가 용기를 내어서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면서부터 다방면에서 미투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해내는 정치 분야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다음 세대를 교육해 공동체의 질서와 터를 번영하는 학교 사회의 성폭력,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계 인사들의 성폭력까지 문화예술계 그리고 언론,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미투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콩할 만한 권력이 존재하는 공공 영역에서는 어김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정말 변화해야 될 때라며 일상의 성차를 촉구하고 있죠. 오랫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일상화된 여성 비하라는 구조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동문화, 조직문화의 후진성,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 부재의식, 권력의 오남용 등은 서로 연관성 있는 미투 운동의 본질적 원인이 되기도 하죠. 미투 운동은 결국 나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시켰고 많은 여성들을 결속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대자로 옹호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반향에 힘입어 우리는 가해자에게 당신이 잘못을 했다.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미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내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많은 공동체와 조직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급급하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궁색한 변명으로 답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책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대중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상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기도 하죠. 고발을 당했던 교사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학교로 복직하기도 했고요. 최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이 이미 법정에서 유죄다라고 선고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다,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을 볼까요? 데이트 성폭력은 서로 간의 사랑이다, 연애 감정이다, 호감의 표시다로 치환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치부됩니다. 직장 상사의 안마의 요구와 어깨 쓰다듬음은 격려의 차원으로 해석되죠. 이러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속에서 과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었을 때 피해자에게 따라붙는 피해자의 재갈을 물리는 알고리즘이 형성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8년 전에 발생했잖아.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날짜가 기억 안 난다니 거짓말 아니야? 라며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두 번째, 밤늦게 왜 돌아다녔어? 술 마시고 모텔에 가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야? 그때 왜 그 손버릇이 나쁜 부장님 옆에 앉아 있었니? 싫다라고 정확하게 거부했어? 너도 즐긴 것 아니야? 라며 피해자의 평소의 행실을 비난하거나 저항 유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해내야 된다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가해자가 나쁜 거고 우리 모두의 문제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이었어. 라는 공동체의 응답 대신에 너 하나만 입 다물면 된다.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느냐. 조용히 넘어가자. 라며 은폐하고 축소시켜 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표정이 그렇게 밝아?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직장에서 출근할 수 있지? 그때 당시 왜 일행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라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우울하고 어둡고 소극적이라는 발상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는 이래야만 돼 라는 고정관념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대방 남성을 불명예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꽃뱀으로 둔갑시키죠. 네, 피해 여성은 신변을 보호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큰 2차 폐해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여성을 때렸습니까? 왜 불법 촬영을 하고 유출하였습니까? 왜 술을 마시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을 강간하였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동의란 무엇인가요? 왜 안마를 요구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까? 왜 성적 농담을 즐겨합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명성, 커리어, 앞길,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고통, 인권 침해 상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미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상화된 성차별적인 문화와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못된 성인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이야 라는 이 잘못된 통념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어떻죠? 정조관념을 강요하고 성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끔 교육합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이중규범은 결국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대중 화장실 이용을 어려워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와 성관계를 했었을 때 내 몸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상적인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는 여성의 몸이 쾌락의 도구이고 오락거리이고 소비거리인 성적 대상화되어 있는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불법적 속성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언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차별적이었는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최근 정치인 안모 씨 성폭력 사건 2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어떤 의미일까요?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에서 성차별에 대해서 인지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법, 제도, 규범, 문화, 관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유념하며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미투를 바라봤을 때,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해왔던 남성 중심적인 언어, 입장, 이러한 서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권력관계가, 즉 연령,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지향, 국적 등등의 사회나 인구학적 요인의 속성을 발견하는 능력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능력을 갖출 때 미투는 확산되고 고조될 것입니다. 또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라고 하죠.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남자와 여성의 문제로 치환하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입맛에 맞춰서 식당 정보를 구합니다. 그 전날 상사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아도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이는 직장이라는 위계관계에서 부하 직원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위력에 의한 회식, 위력에 의한 등산 등 위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꼭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하지 않아도 위력은 행사됩니다.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죠. 존재하는 위력은 자연 발생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안희정 씨 성폭력 사건을 보면 피해자 김지은 씨를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한 남성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출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시죠? 책임감이 강하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구나 라고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성폭력을 감수하면서 직장을 다니면 지금까지 왜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직장에 다닐 수가 있지? 라면서 부당한 질문을 피해자에게 반복합니다. 즉,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노동 문제로 해석되지만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성 문제가 아닌 쟁점은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러한 피해 정도가 아니라 동의했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정치인 안모 씨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작성한 1심 공판 최후 진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이 워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결국 성차별적인 노동 문제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위기에 의한 노동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투 운동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이 그 선구였고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남성을 20년 후에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3년 서울대 신교수가 조교를 희롱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의 말하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의 미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투 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서 주십시오. 국가와 공동체는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벌은 아니지만 필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권과 학습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또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조직과 일상의 문화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개인 한 명이 모여서 수많은 구성원을 이루지요. 공동체 문화의 연장성산이므로 개인의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십시오.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성희롱을 삼가해 주십시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동영상을 검색하는 행위도 중단해 주십시오. 부당함에 맞서 문제 제기하는 첫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위치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게 됩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는 주변인과 목격자의 위치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인으로서도 매우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첫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첫사람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릴레이로 동참하는 거고 위도유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 문화, 일상 문화도 덮어봐야겠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일삼는 나이주의, 그다음에 위계적인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 인권의식의 부재,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일상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권이 무너지면 나의 인권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인격권이 보장되면 나 또한 상호 연결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인권의 법칙을 명시하시면서 인권의 옹호자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미투 운동이 왜곡되거나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미투 운동은 가해자를 지목해서 그 가해자를 우리 구성원의 어떤 범주로 배제시키거나 도려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또 문화,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변화 시점이 되기를 바라고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